안녕하세요. 유튜브 쉬운 금융입니다. 최근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다양한 경우를 소개합니다. 구독자님들과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대출 서류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고객도 있고 불가능한 고객도 있고 불가능한 고객을 대출이 가능하게끔 상담도 해드린 내용들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시에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제 상담 사례 첫 번째입니다. 1주택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 연봉은 1억 원 정도 가까이 되고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잔금 날짜는 2월달이며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날짜는 3월달입니다. 한 달가량 갭이 있어서 전세 자금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단위농협의 주택담보대출 6억 5천만원 그리고 3억 5천만원 합쳐서 10억 가까이 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DSR을 보시면 6억 5천에 대해서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는 1억 2천만원이 되고 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6,400입니다. 단 전세 대출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DTI를 보기 때문에 연봉 대비해서 총 부채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 연봉 대비 부채가 많아서 DTI는 70%로 초과가 됩니다. 전세 대출은 DTI가 40%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순간 많이 당황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전세 대출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기존 주택은 3월 달에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2월 달에 전세 잔금을 마무리하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게 되니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 면제로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고 그리고 서류 준비 그리고 출장 접수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와 전문적으로 상담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먼 지역으로 이사를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직장을 옮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현 직장은 1월 달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고객도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연봉은 1억이고 현 부채 신용대출이 1억 2천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SR을 계산해보니 본인이 원하는 대출금액 겨우 3억이 가능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용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퇴사 전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결국 23년 12월 말 대출이 실행이 되었고 물론 고객은 최초에 한 달 정도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2개월 반 정도 대출 이자는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본인은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발행을 할 예정이고 퇴사 후에는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먼 지역이지만 신속한 출장 접수로 아름답게 마무리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두 번째입니다. 고객님과 유선 상담 후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고객을 만나서 자필을 하는 도중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 필증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고객 연봉은 2,500만원 정도 그리고 기존에 국민은행 대출이 2015년도에 발생된 주택담보대출 9,16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대출이 지금 변동금리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서 당사로 갈아타기 위한
아주 평범한 상담이었습니다. 문제는 등기 필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집문서 등기 필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다 뒤졌는데도 등기 필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대출이 안 될까요? 확인 서면 제도가 있습니다. 등기 필증 대신해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용이 소액 발생됩니다. 확인 서면으로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세 번째입니다. 고객이 은행을 방문했는데 DSR 300% 정도 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고객 연봉은 5천만원 정도 되고요. 대출 필요한 목적은 전세금 반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1월 말에 세입자가 만기되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주거래은행 하나은행을 내방했지만 DSR 초과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에 부채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2016년도에 5,500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 두 개 다 한 물건에 대한 대출이었고 원리금, DSR 원리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5,500만원에 대한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는 2,870만원, 1억 3천에 대한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는 1억 3,300만원. 자, 여기 보시면 1억 3천에 대한 이 대출에 대한 DSR이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 하나은행에서 대출할 때 이 상품은 1년 만기 일시 상품으로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표시해서 1억 3,3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부채를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은행 1억 3천만원은 만기일시 상품으로 매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즉 DSR이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현 상태로는 대출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충분합니다. 먼저 하나은행 주담대 두 건을 당사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대출기간 40년으로 하게 되면 DSR이 엄청 낮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으로 전세 반환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건 다 DSR이 만족하는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대출자로 들어오고 본인이 담보 제공으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1번을 선택해서 지금 대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은행권이든 보험권이든 주담대는 일시상환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DSR이 엄청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DSR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대환대출을 통해서 대출기한을 40년으로 만들어서 DSR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통하여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많은 상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고 특이한 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유튜브 쉬운 금융이었습니다.